네,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시작을 한번 할게요. 네, 두 번째 시간인데 방금 그 인포멀 그룹 미스하게 구분을 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해보셨을 텐데 내가 그룹핑을 제일 많이 했다. 그룹핑을 제일 많이 해서 한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3개 이상으로 나눴다. 있어요? 지 몇 개 했어요? 4개. 그러면 지 5조는 멸망했나요? 어디 갔죠? 5조는 네. 어차피 뭐 시연이도 한영이 안 좋아하니까 5조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 글자냐 네 글자냐. 저는 세 글자냐 네 글자냐 이렇게 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점수를 매기는 운동인지 아니면 기록을 남기는 운동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림픽 채택 종목인지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기 종목인지 아닌지 이죠. 네. 커트가 있냐고요.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되게 박수 한번 주세요. 지가 5개를 했는데 혹시 난 5개보다 더 많이 구분했다 있으신가요? 5개보다 더 많이 구분했다? 있나요? 좋아요. 되게 근데 그 지가 했던 것처럼 되게 대립형으로 하는 게 제일 쉽긴 해요. 아까 제가 그 또 타입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대립형으로 하는 게 쉽고 비슷합니다. 지가 했던 게. 뭐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그렇죠? 구기 종목, 뭐 비구기 종목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미스하게 나누는 사고에 대해서 약간 실습을 해봤고, 또 아까 전에 인포멀 그룹을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겠죠. 구기 종목, 비구기 종목, 개인 종목, 단체 종목, 올림픽 종목. 이건 지희가 했던 건데 올림픽, 비올림픽, 계절 타는 건지 아닌지, 배우기 쉬운 점, 뭐 이런 건 약간 그거죠. 약간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내가 해본 종목, 안 해본 종목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이렇게 미스가 기본적으로 대립형이 제일 쉽긴 해요. 대립형은 뭐 이렇게 2개로 흑백 논리로 나누면은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쉽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이런 미스하게 사고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그런 근간으로 하는 어떤 전략 방법들이 있습니다. 컨설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미스 기성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C, 5 force, 그리고 4P, 스왓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스왓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뭔가 상업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바탕은 미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하나씩 볼 거고요. 네, 3C라고도 부르는데 3C는 뭐 이렇습니다. 뭐 커스터머, 컴피티터, 컴퍼니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C로 이제 구분된 어떤 그 방법인데, 이게 뭐 어떤 때 쓰냐면 자기 회사,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사업이 자사가 다른 타사보다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경영 컨설턴트인 뭐 오마의 게니치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발표한 방법론인데, 효과적인 이제 마케팅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대상들을 정해놓고 고객의 요구를 잘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사가 경쟁사의 빛에 비리고 있는 강점, 비교 우위를 이용해서 차별화 전략을 펼치는 거죠. 요새 뭐 잘 나가는 블루보트를 예시를 든다면, 블루보트는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뭐 커피 만약에 고커피 수요자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블루보트를 방문하는 이유는 약간 좀 커피치고 좀 비싼 가격인데 좀 약간 좀 멋있어 보이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로고도 그렇고. 그래서 적당한 커피 가격은 약간 감안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희소성과 최신 유행, 뭐 물론 좀 살짝 트렌드 진행을 했지만 SNS 뭐에 올리기도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 관점에서 이렇게 강점을 좀 분석을 해봤고, 경쟁사 관련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이미 커피숍은 너무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기존 브랜드에는 뭐 스타벅스가 뭐 스페셜 티 라인 이런 것도 런칭을 했고, 그리고 뭐 그런 거 대신에 블루보트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약간 좀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기존 브랜드에 어떤 틈을 비집고 진입을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경쟁자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 관점에서는 약간 슬로우 커피만을 위한 공간, 커피가 이제 집중되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봤고, 그리고 약간 바리스타 접대 서비스처럼 약간 좀 존중받는 느낌이
줄 수 있도록 약간 자기만의 그 자기 회사 강점을 좀 생각을 해봐. 블루보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상급 원두, 뭐 핸드드립 이런 걸 표방해서 최고의 커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블루보틀의 3C, 3C 전략이었고, 그리고 이제 5F, 5F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에 들어가고 싶을 때 어떤 산업 자체가, 그 시장 자체가 얼마나 진입장벽이 높은지 어떤 그런 매력도를 검토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업계 구조랑 시장 매력도를 평가하는 도구이고, 이 사람이 어떤 기업이 경쟁에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지 않고 매력적인 업계를 선택할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그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만들어온 게 5F, 5F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 산업으로 이제 분석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죠. 신규 진입자의 위험 높은, 커피가 너무 많다, 커피 시장에 포화됐다, 공급자의 교섭이 이렇게 5가지 요소들이잖아요. 이런 걸 다 이렇게 약간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의 교섭이냐 중간이야.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원두 재배 동감이 수입 업체는 너무 많다, 너무 많고, 그리고 기존 기업 경쟁 경쟁이 너무 높고, 왜냐하면 커피 시장이 너무 포화됐으니까. 대체될 위험이 중간에 창원하나 중류문화가 커피를 대체할 위험은 높지 않다. 커피가 영원히 갈 것 같다. 커피 산업 자체가. 그리고 구매자의 교섭력까지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 5개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커피 산업을 내가 새로 들어가도 될까? 이런 걸 말까를 주관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들어가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걸 결정하는 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세광연대창 가보셨나요? 저희 회사 앞에도 있죠. 회사 앞에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세광연대창을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면은 세광연대창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이 쓰이는 포피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상품, 가격, 어떤 프로모션, 그리고 장소, 위치 이런 거를 중점으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세광대창을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적으로는 대창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안주다. 프로덕트를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안주이고, 회식이나 뭐 친구랑 술자리 할 때 대창 많이 먹잖아요. 할 수 있으면 상품으로는 괜찮겠다, 나 이거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가격적으로는 그럼 다른 대창집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뭐가 좋냐 이런 거 했을 때 다른 대창집이 워낙 비싸니까, 내장료가 비싸니까 세광연대창은 그 타 대창집에 비해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가격을 설정이 되었고, 그 직장인들이나 뭐 주머니가 너무 싸진 않지만 아무튼 그 대창을 먹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가격대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고, 프로모션 또 홍보 효과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레트로틱하잖아요, 그죠? 약간 옛날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트렌드를 좀 지날 수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어떤 레트로한 감성으로 좀 인테리어를 했다. 그리고 밑반찬 같은 것도 어떤 메인 안주류랑 조화롭게 잘 선정을 해서 고객들한테 홍보가 자동적으로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 플레이스는 이제 그 장소, 이제 업장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입점을 하겠다. 뭐 저희 회사 바로 앞에도 있지만 직장인들이 많은 곳, 혹은 번화가 이런 쪽으로 잘 입점을 할 거고, 어떤 그 식자재 유통 비슷한 뭐 밸류체인 통합을,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급망이 활성화 되게 잘 선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제 세광연대창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봤는데, 고객 시점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지를 보는 거예요.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고객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지에 대한 검토고, 4P의 역할은 4가지를 잘 조합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어떤 소비자의 인식, 그리고 다시 말해서 포지셔닝을 이제 발현을 해보는 거죠. 마케팅의 전략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포피를 한번 해볼 거예요. 포피를 해볼 건데, 여러분 오프시티에 아마 있죠? 여러분 해볼 건데, 이 작성자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회사 제품은 실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폰 뭐 16 프로 이렇게, 뭐 애플의 아이폰 16 프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실제 돌아다니는 상품, 실제 존재하는 가상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존재하는 상품을 가지고 한번 방금 얘기했던 세광연대창처럼 포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예시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 실제 있는 상품으로 한번 4P, 4P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제가 3분에서 길게는 5분 정도 더 드릴게요. 한번 실제 있는 상품을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뉴욕에서 파리가 라떼가 되게 유명해요. 대충 어느 정도의
네, 1분 더 드릴게요. 1분 하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하셨죠? 그죠? 대부분 하셨죠? 그러면 한번 끝내볼게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기의 포피 분석이 완벽하다. 애들한테 공개하고 싶다. 이런 친구 있냐? 얘기해보고 싶다. 내가 분석한 거. 이거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하면 되게 항상 재밌는 기발한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있나요? 발표해보고 싶다. 있어요? 없으면 제가 찍을 거예요. 있어요? 영원님? 좋습니다. 영원님 한번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떻게 영원님? 할게요. 저는 회사는 현대자동차 선정했고요. 제품은 완성차, 승용, 상용, RV, HEV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경쟁사 대비 경쟁사가 이제 토요타 1위가 토요타고 3위가 폭스바겐인데 평균 혹은 평균 이하라고 선정했습니다. 그 EV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경쟁사로 선정했는데 가격이 많이 낮다라고 생각했고, 프로모션은 이제 현대자동차는 옵션 중심의 품질 확보를 이뤄냈다고 봤고, 그리고 패밀리룩 도입으로 미래지향적인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플레이스는 내수 북미 한 80% 정도 차지하는 시장이고, 유럽, 인도도 그 부가적으로 폴란드 그리고 시장 전략차를 내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진지충이네요. 그죠? 더 진지충. 제 분석을 잘했고, 진정한 대기업을 분석했습니다. 현대차를 분석했는데, 차를 구매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아시는군요. 혹시 자기 거 얘기해보고 싶다 있나요? 나의 어떤, 제가 찍을 거예요. 아니, 또 있는 지. 네. 지 한번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회사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정석, 제품은 요거트 아이스크림이고요. 프로덕트는 알록달록한 색상 비주얼의 요거트 아이스크림이고 50여 가지의 토핑을 조합하는 재미의 제품입니다. 프라이스는 토핑에 따른 가격 차별화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고, 프로모션은 이제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의 추천 레시피, 요아정 꿀조합 추천 게시글이 이제 유행하면서 했다. 플레이스는 가맹점 400호점을 돌파했고 서울 및 지방에 전국적으로 존재하며 배민 등 플랫폼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셨고, 핫한 매장인 요아정을 또 분석을 했어요. 요아정을 명훈이랑 같이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요거트죠. 요거트를 계속 댓글 걸고 넘어지던데,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했어요. 굳이. 저를 저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혹시 자기 거 얘기해보고 싶다 했냐? 자기 거 얘기해보고 싶다. 가끔씩 자기를 분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자기 자만감에, 근자감에 넘치는 분들이 보통 분석을 하는데. 있으신가요? 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없나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 포피 분석을 하면서 어떤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마케팅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잘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희랑 영원히 발표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다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죠.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수업 분석이 있습니다. 수업 분석이 있는데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 분석은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뭐 마케팅 전문 뭐 경영대 이런 데를 나오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형마트가 있는데 강점은 뭐 신선식품 관리 노하우가 강점이고 MD 경쟁력이 높고 점포가 많다. 그리고 뭐 약점은 온라인 대응이 조금 약하고, 그리고 비식품 MD가 좀 부진한 편이고, 점포가 되게 부진한 곳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점점. 그리고 뭐 기회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나한테는 기회다. 대형 점포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다. 뭐 창고형 매장으로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런 기회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위협은 온라인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오프라인을 인수하면서 나의 업장에도 약간 나의 어떤 업장에도 좀 위협이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을 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거를 따져서 수학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희가 뭐 아까 가맹점, 하백구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까지 분석하고 보니까 요화정 하실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화정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수학 분석을 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중심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시 방법이 어떤 근간으로 된 어떤 마케팅 전략들이고, 미시 분류 팁을 좀 드리자면은 미시를 지키는 것에 너무 이제 얽매일 필요는까지는 없어요. 이거 하는데 시간을 없는데서 막 집착적으로 이제 막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자칫하면 일을 위한 일 같은 데 된 거죠. 그래서 분류를 위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만 하시고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 미시를 분류할 때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분류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나 어떤 그런 뭐 개업이 될 수도 있고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목적에 맞게 분류 기준을 잘 설정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어떤 막 분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적성에 맞게 분류를 잘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저희 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생을 미시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온보딩 교육 받을 때 혹은 뭐 인문 교육 받을 때 조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 이런 거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자리 배치 앉은 친구들이 서로 마음에 안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조 내일 혹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저 꼴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미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분을 주는데,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어제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다면, 일단 조직을 저희는 다 뿌려놓습니다. 조직이 최대한 안 중복되게. 근데 워낙 플랜트랑 건축이 많으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고, 조직을 먼저 터트린 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최소한 각 조에 한 명씩은 여자분이 들어가게 다 배치를 해요. 그래야지 분위기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5조가 삭막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 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여자 2분이 배치된 적이 있었는데, 옆에가 여자가 없었어요. 이분들이 다 이쪽만 쳐다보더라고요. 되게 안 좋고 조별 분위기 안 좋아서 이걸 되게 철저히 지키고 있고, 이게 나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룰을 세우고서 좀 랜덤으로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과정조였던 사람을 다시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 안 친한 사람이 같은 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자리 배치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생도 약간 미스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뭐 성별, 연령, 회사 직급, 부서, 전공, 결혼 여부, 안경 착용 여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어떤 수업의 목적마다 다 이런 식으로 구분한 다음에 좀 정하는 거예요. 미스하게 구분해서. 예를 들면 어제 회계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회계 수업을 들을 때 저는 대학교 전공을 다 필터링합니다. 필터링해서 경영대나 혹시 회계에 대한 기본식이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을 다 한 명씩 뿌렸어요, 지금.
한 명씩 보내. 그런 식으로 은근히 저희가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죠? 재무부문 일단 다 뿌렸고, 재무부문 일단 다 뿌렸고, 뭐 예를 들면 저기 뭐야 동섭이 같은 경우도 그죠? 동섭이도 관련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동섭이가 이제 한 조에 배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어제 별로 활약을 못한 것 같긴 하지만 전혀 도움은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회계? 알았습니다. 아무튼 뭐 변명 잘 들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다 구분을 지어놓은 다음에 제 목적성에 맞게 선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이스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스를 할 때도 미스를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이런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기준을 정하고 좀 미스를 구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업무에 좀 활용을 해주시고 다음은 로직트리입니다. 제가 이제 가는 속도가 조금씩 빠를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빠르면 빠른 게 좋죠. 여러분 일찍 가고 싶으시니까 빨리 밥 먹고 또 빨리 끝나고 하면 좋으니까 조금 빨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빠르면 제가 좀 조절할 테니까. 혹시 빠른가요? 그렇진 않죠? 얼른 가고 싶죠? 얼른 저랑 헤어지고 싶죠? 양가적인 감정이지만 아무튼 그리고 로직트리를 배워볼 건데 한번 퀴즈를 해볼까요? 맞춰보실 거예요. 2개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얘기해주세요. 네, 동섭님. 회계를 못하는 동섭님. 8개. 왜? 이유를 얘기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4개의 정사각형 4개 있고 네. 그 포인트들이 하나의 정사각형인 것 같아요. 인 것 같다? 이렇게 반대로 하면 채워지니까. 반대로 하면 채워지니까.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실 수 있는 분. 네, 초롱님. 제가 생각한 방법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생각한 동섭이 방법도 좋은데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하얀색 부분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노란색 부분에 비해서 노란색을 합치라고 했지만 하얀색을 전체에서 빼도 되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이거 올리면은 2개잖아요. 그죠? 2개니까 2개가 4개 있으니까 8개 빠지고 16개에서 8개 빼면은 8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동섭이처럼 생각하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는데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퀴즈 한번 풀어봤고 로직트리의 정의 로직트리란 관심 있는 대상, 주제 등을 계층으로 분해해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미시가 이제 이용이 됩니다. 미시로 분해를 한 다음에 하위 레벨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중복되거나 누락되면 안 된다는 게 끝의 요소들은 그런 거를 이제 로직트리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뭔가를 분석을 할 때 A, B로 크게 구분을 하고 그 뒤로 가서 A-1, A-2로 구분하고 B-1, B-2, B-3로 구분하고 서로 미스해야겠죠. 이런 거 하는데 로직트리 사례를 한번 볼까요? 뭐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람을 구분하는데 기혼, 미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빠지는 건 없죠. 기혼인 사람도 미혼인 사람인데 그거 아닌 사람은 그 중간인 사람은 없을 거죠. 이거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뭐 굳이 약간 스탠다드를 얘기하자면 기혼 아니면 미혼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테고 기혼은 아이 있음 없음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미혼은 결혼 안 함 했었음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미혼인 상태니까 돌싱이니까 결혼 안 함 했었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또 빠지는 건 없죠. 그죠? 딱히 빠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아이 있으면 한 명이나 혹은 다자녀다. 아이 없으면 계획 없음 있음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혼 안 하면 독신주의냐 독신주의 아니냐 이렇게 뭐 구분할 수 있겠고 썼으면 이혼이냐 좀 슬프지만 사별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별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김은국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김은국이 그 라디오에 진행하는데 실수담이 여러 개 있는데 그분이 어떤 그 사연을 가지신 분이랑 전화통화하는 분 청취자랑 전화통화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 남편이랑 사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은국이 뭐라고 했냐면 성격 차이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되게 세졌다. 유명한 실수담이었어요. 되게 엄청 한 3초간 정적이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무튼 농담이었다. 농담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추가적인 TMI였고 이혼 사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이제 로직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로직트리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고 뭐 사례 두 번째인데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제 회계를 들었지만 회계의 일환으로 약간 기업 가치도 뭐 EV라고 하는데
그 뭔가 M&A 같은 걸 할 때 기업 가치를 따져가지고 뭐 이제 M&A를 하거나 혹은 상장을 할 때도 그 코스피나 이런 데 상장을 할 때도 기업 가치를 따져서 상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기업 가치라는 게 있는데 기업 가치 구분 방법이 이제 로직트리로 구분을 한 거예요. 기업 가치가 있고 뭐 절대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고 기업 그 절대 가치에는 자산 가치가 있고 소액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만 보기에는 뭐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구분을 지을 때 장점은 뭐냐면 기업 가치를 측정을 할 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런 다 방법론들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하나도 안 빼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도 로직 트리를 하시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쭉쭉쭉 트리를 구성하면 마지막쯤에 가면은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다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걸 로직 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그런 거겠지. 약간 뭐 숲, 나무 이런 얘기 하는데 숲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전체가 숲이라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나무가 될 거잖아요. 숲을 전체를 보여주고 나무를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게 이해하기 쉽다라는 측면에서 로직트리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의사결정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매출 공식이 아까 나왔잖아요. 매출이 뭐 곱하기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매출이 곱하기 수량. 맞습니다. 동섭이 의외네요. 뭐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그래서 단가 곱하기 수량인데 매출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되게 매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로직 트리를 통해서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매출은 뭘까? 구분하고 수량 곱하기 단가다. 그럼 수량은 뭘까? 수량은 시장 규모랑 시장 점유율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단가는 원가랑 내 마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소를 다 분해해서 내 매출이 어디서 약간 지금 해지가 나고 있는지 어디서 지금 리스크가 계속 오고 있는지를 이 요소 끝단 요소에 가가지고 하나씩 보는 거예요. 뜯어보는 거예요. 시장 규모에서 밀려서 그런가? 그래서 수량이 안 나오나? 혹은 뭐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나? 그래서 수량이 안 나오나? 그럼 시장 점유율에서 밀린다라고 생각하면 시장 점유율을 더 파고 들어가는 거죠. 로직트리로. 더 파고 쭉 나무를 이제 계속 만들면 그 끝에 나무에 가면은 어느 쯤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로직트리를 좀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로직트리는 뭐 복잡한 대상이나 어떤 주제들을 정할 때는 왓트리라고도 하고 뭐 어떤 문제나 이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싶다 왜 그런지 와이트리라고 하고 문제 해결이나 뭐 개선안 조치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걸 할 때 하우트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로직트리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또 해볼 건데 실습 로직트리 작성에 제가 이제 이런 요소들을 다 넣었어요. 이익 증대 방안이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요소들만 딱 쭉 넣어놨는데 이거를 한번 로직트리로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 워크시트에 한번 넣어보시는 거를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고 로직트리 한번 구성을 해보십시오. 네. 네, 여기 요소들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칸에 맞게 착착착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써져 있죠, 그죠? 거기서 한번 구원을 해볼게요. 뒷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뒷장에 가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뒷장에 가면 여러분들 그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써보시는 것까지 해볼게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하면 보통 화면을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열심히 보시고 한번 넣어볼게요. 거의 다 하셨네요. 그죠?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10시 25분에 저희 다시 뵙는 걸 할게요. 10시 25분까지 쉬시고 다음 시간 또 해보도록 할게요.